선생님들 인사하고 문제풀이반 1교 1주차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우리 이제 드디어 7월 달이 시작됐어요. 그죠? 1월부터 6월까지 열심히 이제 이론으로 탄탄히 다졌다면 지금부터는 열심히 탄탄히 다졌다면 왜 웃었어? 다졌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로 내가 이제 이론 공부한 부분을 이제 적용도 해보고 문제화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한 단원 한 단원 이제 재정리를 해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단원별로 정리는 하지만 사실 7, 8, 9를 어떻게 보냈냐가 당락을 결정한다고 해도 정말 제가 1월부터 6월까지도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진짜 7월부터 9월이 핵심이에요. 7월부터 9월을 어떻게 보내냐. 왜냐하면 7월부터 9월이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이 어떨 때 동요되고 흔들리고 힘들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질적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그거 아시고 우리 오리엔테이션 자료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시면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우리가 어떻게 진도가 나갈지 단원별 영역 풀이를 어떻게 할지가 적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범위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 진행 방식을 보시면 아침에 일단 오시면 선생님들께서 칠판에 보면 이제 공지사항으로 붙어 있을 거예요. 어떤 단원은 단원 영역 특성상 수염을 제가 문제를 많이 내야 돼서 그 차시로 나눠지는 시험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로 모아서 시험 시간이 좀 길더라도 그렇게 해서 진도가 나가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이제 아침에 일찍 칠판에 공지를 해놓고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1교시라 그래서 100분 시험 보고 바로 해설하고 점심 먹고 집에 가는 방식은 이렇게 너무 그 강의 시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해설은 항상 식사하시고 나서 1시부터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로 적어 놓은 거 보시면 아침에 9시부터 10시 30분이나 40분까지 시험이 하나 있는 날의 경우 오자마자 선생님들 시험을 단원별 그 시험을 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점심시간 전까지를 자습시간으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공부 계획을 그렇게 잡아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 자습시간에 이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배려할 게 많겠죠. 시험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험 때 여기 있지 않고 1시에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다 교사잖아요. 그죠? 교사가 되려고 하는 거고 이러니까 정말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7, 8, 9가 지나갔으면 좋겠고 자습 시간에 이렇게 뭐 개인 사정상 왔다 갔다 이제 그것도 자기 계획 세우기 나름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 없도록 정말 그 시간은 뭐 5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딱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자습 시간을 잘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주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쉬는 시간 가지시고 난 다음에 자습 분위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50분이라 자습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자습해 주시고 시험이 2개 있는 날은 자습 시간이 없게 되겠죠. 시험 보시고 해설은 2개 다 몰아서 1시부터 하나 끝나고 선생님들이 시험 연속해서 보시는 게 힘들까봐 해설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해설을 하다 보면 그 주변 얘기를 같이 다루니까 그 다음 시험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연속해서 보고 1시부터 해설을 하는 걸로 해서 끝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3부터 13, 14, 15, 16 최근 4년간 기출문제 우리 지금 시험 유형으로 바뀐 기출문제를 다루기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이번 주는 따로 이제 문제지 받으시면 30번까지가 이제 문제고 뒤에 있는 6문제가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대문항 30번, 소문항으로는 65문항 정도가 이제 시험을 출제를 했는데 그 뒤에 있는 기출문제는 스스로 푸시고 해설 강의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건 답안지에 옮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 그 문풀반 특징이 우리 답안지 제가 걷잖아요. 선생님들 보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답안지에 옮기신 다음에 그거는 시험 다 종료되면 우리 조교 선생님이 걷을 거예요. 예. 그렇게 걷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점수, 우리 직강 선생님들 점수 이제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번호를 부여하잖아요. 그죠? 그 번호를 이번 주에 나간 걸로 계속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바뀌는 게 좋다고 아까 얘기 살짝 이렇게 조금 나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바뀌는 번호 나눠드릴게요. 그럼 그거 번호 거기 수험 번호 마킹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강의할 때 문 뒤에다가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번호 옆에 점수. 그래서 내 점수가 내가 뭐 이 중에 몇 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들 선생님이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구나. 그걸 파악해서 좀 더 분발해야 될 영역 그런 걸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매주 붙여드리는 걸로 하고 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 궁금한 거, 문제와 관련돼서 질문 있거나 궁금한 부분은 이번 7, 8, 9 문제풀이반 선생님들이 메모에다가 적으셔가지고 조교 선생님한테 다 강의 끝나고
내고 가는 걸로 할게요. 그럼 제가 그거 모아서 정리해서 그 다음 주에 답변 다 같이 드리고 또 이제 다음 강의, 해설 강의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번인지 번호 쓰시고 2번에 궁금한 사항, 뭐 4번에 궁금한 사항 번호 쓰시면 중복되는 것끼리 모아가지고 이제 해설 답변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강의 진행 방식은 다 되셨죠?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시험 보는 도중에 책을 찾아서 시험 보는 건 우리 하지 않도록 할게요. 책 찾아서 만약에 공부가 너무 안 된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책을 보고 답을 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괴로워도 일단은 딱 한 3, 40분 일단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답안지를 이제 더 이상 안 다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다. 시험 시간이. 그러면 답안지 옆에 뒤집어 놓고 그때부터는 조용히 자기 공부하는 걸로 진행하면 되겠죠. 시험 보는 도중에는 이제 개인 양심에 맡기는 거죠. 시험 보는 도중에는 책 찾아서 보지 마시고 그게 더 도움이 돼요. 괴로워야지 오래 남으니까 자꾸 바로바로 순간 찾는 거는 공부가 잘 효과적이지 못하니까 그거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7, 8, 9 공부 방법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 계획 안 세우고 혹시 공부해 오신 선생님들 계획이 뭐가 필요하지? 어차피 아침에 눈 뜨면 공부할 건데 하루 종일 공부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7, 8, 9에 계획 없이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이제 진짜 계획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월은 이제 강의 계획대로 따라오시는 거고, 주, 일, 그건 본인 스스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상이다. 그럼 우리 이번 주 내내 사상만 할 작정은 안 돼요. 옛날에 1월부터 2월까지는 그랬죠. 나가는 그 단원에 최대한 집중을 했는데, 7, 8, 9에서는 다른 그 영역에 대한 그 세부 영역을 조금씩 집어넣으셔서 선생님들 사고가 시험 전 영역에 다 융통성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단기간에.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 예시로 되어 있는 계획표 한번 볼까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만약에 토요일 강의가 발달이다. 우리 문제 풀어야 될 영역이 발달 이론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 발달과 관련돼서 오전이랑 오후 영역 시간을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넣으시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부영역이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발달 외의 영역들 있죠? 그것을 다 쪼개서 집어넣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저녁 시간이 길지 않아요. 공부 시간이 2시간 반 정도로 잡혀 있을 거예요. 본인이 다 이제 융통성 있게 조절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룰 수 있으려면 신체만 또 계속 파고 있으면 안 돼요. 신체 중에 어떤 영역? 우리 계속 지금 공부하면서 소영역 나눠놨죠? 지금 선생님들 머릿속에 구조가 다 잡혀 있으시죠? 의사소통하면 의사소통이 크게 덩어리 몇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미술 교육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죠? 미술 이론이라든지, 미술의 발달 흐름이라든지, 감상이라든지, 그 세부 영역을 다 나눠서 저녁에 2개씩, 3개씩 겹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루 공부하실 때는 주 영역과 그 외의 영역이 계속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루하루 누적돼서 7, 8, 9가 지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그 전 임용 시험 범위 영역이 사고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아마 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 참고를 하시고 누리과정, 아침에 누리과정 쓰는 것과 야간에 법규랑 안전 있죠. 누리과정 또한 시험 보기 전까지 하루도 놓지 말아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침에 세부 내용 한 영역 쓰는 거, 그리고 해설서 읽는 거, 그거 계속 반복하셔야 되고, 아침 시간은 항상 고정으로 반복해 넣어놓으셔야 되고, 야간에 법규 또한 하루 만에 다 외우는 거 무리예요. 그죠? 자꾸 친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넣어놓으시고, 또 우리 좀 한 번에 싹 안 들어오는 영역, 안전이죠? 안전도 응급처치 또 마찬가지고 다 나눠서 넣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시험 전까지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하고, 7, 8, 9에 또 놓치면 안 되는 논술이 있어요. 우리 20점에 해당되는 논술도 선생님들께서 하루를 잡던 아니면 1시간을 나눠서 넣으시던 논술과 관련돼서 본인이 이제 논술 어느 정도 잘 쓰고 책에도 알고 글을 봤을 때 쓸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쓴다거나 본인의 지금 논술 실력에 비교해서 계획을 넣으셔야 돼요. 아직 글 체계를 잘 모르겠고 문장 진술이 버겁다? 매일매일 넣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1시간씩. 그래서 문장을 계속 익숙하게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자, 논술 계획도 본인의 그 역량에 따라서 배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일일 계획은 이제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선생님들이 일일 계획에 보면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이랑 밥 먹는 시간까지 다 넣어야 돼요. 그래요. 다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체계적이고 구조적일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근데 처음에는 너무 계획을 많이 잡다 보면 나중에 계획 세우는 게 지쳐서 이제 계속 어차피 세워봤자 안 실행하니까 그 과정을 지금 3월부터 겪은 선생님들은 지금은 아마 잘 세울 거예요. 맞나요?
시행착오를 나 스스로 계속 겪어야 돼요. 그렇다 해서 그걸 내려놔버리면 계획을 한 번도 세우지 못한 채 시험을 보는 날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2주일 내가 세운 계획이 실행이 안 될 때는 평가를 꼭 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많이 잡았나?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강조하지만 계획 없이 합격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계획이 꼭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계획 세우셔서 하루 일과 마지막에는 평가하는 일과평가 적혀 있죠? 22시 30분부터 30분간 계획 수립하고 씻는 건 5분이면 씻잖아요. 25분이 이거 하는 거예요. 씻는 건 우리 5분이면 씻잖아요. 그죠? 25분 동안 평가하고 그 다음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 세우는데 정말 30분 걸려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날 그거에 맞춰서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진다니까요. 내가 어제 공들여 세운 계획 그거 오늘 해야지. 자, 이렇게 계획 세우시고. 자, 공부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셀프 테스트 안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직도 책을 계속 읽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진 않겠죠? 책을 읽는 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지 공부가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책을 계속 읽는 거는 계속 고개를 끄덕여요. 알았어. 이해했어. 오케이. 맞아. 그랬지. 하지만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명력이 워낙 이제 저희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꼭 뒤집어 놓고 책 다 덮고 쓰고 딱 꼭 뒤집어 놓고 말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그걸 처음부터 알려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처음 하시다 보니까 그 신체 운동 건강 영역 다 공부하고 그거 덮고 신체 운동 건강 영역 전체를 하려고 한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그 범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딱 한 단어, 코메니우스면 코메니우스 다 끝냈죠. 그런 다음에 덮고 써야죠. 그 다음에 루소 했어요. 루소 다 끝냈죠. 그 다음에 덮고 쓰는데 루소 쓰고 또 뭐 해야 돼요? 코멘에서 또 써야 되죠. 그리고 다 끝냈어요. 그 다음에 뭐 페스탈로치 했어요. 페스탈로치 쓰고 나서 또 덮어서 썼어요. 중요한 거. 잘 써지죠. 금방 공부한 거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코멘이 유소해야죠. 돌아가야 돼요.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또 한 기 싣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할까요? 우리. 앤더슨의 감상 하나 그냥 쑥 떠올라서 해야 돼요. 자꾸 움직여놔야 돼요. 사고를. 아셨죠? 그렇게 계속 하시고, 삐아제. 그래, 한번 삐아제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소목, 있죠? 각 영역의 소목차가 다 계속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를 수 있는 학교 간 사람들 다 그랬어요.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목차 정도는 쉽게 뽑아서 거기 있는 내용을 인출할 수 있게끔 7, 8, 9의 공부 핵심은 그거예요. 사고가 자꾸 움직여야 된다. 내 한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셀프 테스트 꼭 하시고 범위 조절 잘 하셔서 하시는데 셀프 테스트 스트레스 받아요. 엄청나게. 안 써지고 안 말 나와요. 안에 오류를 했죠. 말이 안 나와요. 당연하죠. 그거를 이겨내지 않으면 합격의 열쇠도 없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스트레스를 받은 지식이 오래가요. 시험장에서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거 혹시 지금 3월부터 4월부터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은 셀프 테스트가 스트레스 안 받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과정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7월인데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괴로워. 그래도 하셔야 돼요. 7월, 8월에 그걸 겪지 않으면 10월 가갖고 또 힘들어져요. 아셨죠? 7월, 8월에 꼭 셀프 테스트 하시면서 본인이 하나하나씩 가져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7, 8, 9 운영을 해 나가시는데 저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저는 선생님들이 최대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제일 유력한 문제, 현장과 제일 관련 있고 요즘 이슈가 되는 걸 전 잘 뽑아내려고 연구해야 돼요. 그죠? 선생님들 뭐 하셔야 돼요? 전 열심히 해야 되고 선생님들은 죽도록 하셔야 돼요. 죽도록? 진짜야. 죽도록 공부해야지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요. 7, 8, 9에. 7, 8, 9에 사람들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1월부터 말했어요. 50%가 떨어져 나간다고. 7, 8, 9에. 10%가 떨어져 나가요. 진짜로. 그러다가 10월, 11월 가면 25%가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앞뒤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에서 근거가 있냐? 기출문제를 보시면 되잖아요. 기출문제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거 묻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불안 심리가 계속 생긴단 말이죠. 엄청나게 어려운 거 절대 안 물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 한두 문제 요즘 나오잖아요. 틀리라고요. 그거 틀리라고. 그죠? 틀리세요. 과감하게 한두 문제 왜 못 틀려요? 기본만 탄탄하면 그 한두 문제 틀려도 몇 점이에요? 80점 만점에 77.8점 수석한다니까요. 기초 기본이 탄탄해야 합격하는 붙는 시험이고 흔들리지 않았을 때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우리 임용시험이에요. 아셨죠? 그거 꼭 흔들리지 말고 지금 앞뒤기 다 닫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 7, 8, 9 같이 가기로 선배를 탔어요. 앞뒤기 다 닫고 앞만 보고 가셔야 되는 게 합격의 가장 빠른 길이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끝났고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목적을 향해서 합격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야 돼요. 선생님들 아셨죠? 몸만 와 있지 말고 정말 성심성의를 다하는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율곡이가 자격문에서 나를 스스로 이렇게 되돌아보는, 나를 깨닫는 자격문에서 그랬어요. 공부 학문은 죽을 때까지 끝이 없대요. 진짜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죽을 때까지 끝이 없는데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 건 내려놓는 거다. 내려놓는 거. 더딘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문제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올해까지 해야 돼요. 올해 끝내야 되니까. 아무튼 마음이 막 조바심이 나실 때는 그런, 그쵸? 명언, 우리 성현들이 한 말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나의 인생을 또 다시 점검하시면서 다시 또 세부로 파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시면서 감정 조절, 그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되는 시기다. 그거 꼭 알아두세요. 아셨죠? 네. 제가 이런 말을 또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계속 이제 문제 풀고 해설하고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1시에 와야 된다는 게 강의실에 선생님들이 문제 풀 때도 막 다녀보고 싶은데 그럼 안 되잖아. 그죠? 네. 괜찮아요? 가끔씩 와볼게요, 그러면. 네. 그래서 1시에 해설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지금 9시 반부터가 시험인데 조금, 네,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시간 조정해 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네, 애쓰셨습니다. 시험 볼게요. 네.